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콜럼버스 경찰 소속 경사입니다. 모두 집을 나가주세요. 누가 들어오기를 원하면 무슨 일이야 형제야. 내 몸에 손대지 마 형제야. 야 멈춰. 멈춰. 내가 널 바닥에 쓰러뜨릴 거야. 땅에 엎드려. 2024년 6월 28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8세 마르토니오 와일더가 실종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도망친 적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거주지를 철저히 확인해 보셨나요? 그는 어젯밤부터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종자는 8세 흑인 남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밀턴을 18세로 봅니다. 누구 찾고 계세요? 네, 이 아이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사라진 결정적인 첫 몇 시간 동안 경찰은 앰버 경보를 발령하고 동네를 돌며 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 애는 어딘가 숨어 있고 발견되기 싫어해요. 하지만 마르토니오의 실종에 대한 진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섬뜩합니다. 저는 그냥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둘 다 꼭 벌거벗고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제 말은 그의 속옷 안에 있었어요. 여기 더 디코더에서 독점 경찰 인터뷰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맹세코, 나 이렇게 잘 거야. 이것은 마르토니오 와일더의 실종에 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콜럼버스시 경찰국이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에 911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911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840 홈스테드 애비뉴에 있고 스쿠터가 필요해요. 8살 아들이 어젯밤에 집을 나갔어요. 다른 아들은 따로 방에 있었고 모두 다른 방에 있어 아무도 저를 못 봤어요. 몇 시인지 모르겠는 거로 그 아이들이 이런 게 언제였나요? 우리는 모두 9시 30분이나 10시쯤 침대에 있었어요.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남자.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신고 접수원은 경찰관들을 어머니의 집 주소로 급히 보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아이가 실종된 후 처음 48시간, 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국가범죄정보센터 실종자 파일에 등록하는 데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고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2세 라숀다 와일더입니다. 마르토니오의 어머니인데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집 좀 확인해도 될까요? 좋아요. 함께 들어가요. 그녀는 정오전에 일어났어요. 그때 그녀는 아들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또한 그녀가 911 신고 전화에서 설명했듯이 그는 예전에 3번 가출한 적이 있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그를 찾았어요. 아시죠? 저희가 한 번은 현관 앞에서 그를 찾았고 또 한 번은 그가 제 창문으로 뛰어내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집 안에서 그를 찾았어요. 그 애는 그냥 도망치려고만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모든 게 다 싫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걸 신경도 안 쓴다고 했어요. 그 애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이고. 경찰관들이 그를 찾기 위해 집과 뒷마당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빨리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차림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처리할게요. 집 잠깐만 확인하고 기다려주세요. 가족이나 친구, 주변에 아무도 없나요? 네, 가족이나 친구는 없어요. 집 근처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 집 뒷문에는 강제로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마르토니오가 납치된 것 같진 않습니다. 도망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근처 어딘가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실에 연락해 앰버 경고를 발령합니다. 어머니는 그가 예전에도 이런 일을 자주 했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매우 흥분해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ADHD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모두 확인했지만 집안에서 수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을 찾기 위해 주변에 순찰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길을 따라 공원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고 바로 코너를 돌면 나오는 곳입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아마도 그 여성의 집 바로 뒤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번은 3번 도망쳤을 때마다 그는 다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알겠죠? 아마도 애가 당신에게 화가 난 건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다 괜찮아질 경찰관은 거야. 라션다를 진정시키려 한다. 그녀의 심한 불안은 아들을 찾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소용없을 수도 있다. 이봐, 뒷문이 잠겼는지 꼭 확인해. 그래야 그가 돌아오면 앞문으로 들어오게 돼. 한편 경찰관들은 마르토니오의 사진을 들고 동네를 돌며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그를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잘 지내? 너희가 최근에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 이리 와봐. 최근에 봤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야. 어린아이야. 그래, 아이가 없어졌어. 최근에 이 아이 본 적 있어? 그게 유일한 사진이에요? 네, 그게 최근 사진이에요. 이 아이 최근에 봤나요? 봤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 아이 본 적 있어요? 최근에요. 그 아이가 실종됐어요. 12시 32분. 프랭클린 카운티 드론 있습니다. 누구 찾고 계신가요? 네, 이 아이를 찾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네요. 마치 이건 그냥 아이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네. 저 아이는 도망가네요. 하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하셨어요? 알겠어요. 여기서 아이 본 적 없으세요? 여기 안에서요? 경찰서에서도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위에서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르토니오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겠어? 우린 이동 중이라 그녀는 그 사람이 아니야. 시신 탐지견이라 주 추적견 양 옆에서 수색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잘 모르겠어. 별로 멋지지 않아. 그는 좋지 않은 날에 도망치기로 했어. 경찰들은 마르토니오가 그냥 도망쳤다고 확신해서 농담까지 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시신 탐지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쪽과 일할 일은 없어. 그래서 여기선 이런 일이 자주 없어.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이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은 뭔가를 찾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범죄의 증거가 없는데도 경찰관들은 시신 탐지견이 현장에 온 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그때 라션다가 수색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그녀는 결국 경찰이 탐지견과 집 전체를 수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자친구와 머물려고 집을 나섭니다. 33세 야나로, 두 아이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현장을 지키는 경찰들만 남게 됩니다.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채 마르토니오가 돌아오길 바라며 기다립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은 수색영장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의심을 키웁니다. 라션다는 실종된 아들로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도망치고 경찰 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따라야 할 조언 체크리스트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아이의 행방을 찾는 데에는 옷, 침대 시트, 개인 물품, 컴퓨터, 심지어 쓰레기까지도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라션다가 경찰의 단서 수색을 허락하지 않기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헬리콥터에서 그들은 그녀를 추적합니다. 헬기 1201. 방금 그게 뭐였죠,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밀턴을 18에서 봅니다. 다른 데 뭐 있습니까? 네, 저희는 약 1시간 반 전에 로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이가 그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라션다의 집 수색영장이 없으면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밤에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비상경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마주할 끔찍함을 여전히 예상하지 못합니다. 다락방은 잠겨 있었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단단히 감싼 침낭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끈을 자르고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봉투 안에는 8살 마르토니오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멍이 있고 등에 상처가 있습니다. 목에 깊은 압박 자국이 사망 원인일 수 있습니다. 부검 결과 검시관은 그의 뇌에서 출혈도 발견합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였지만 자연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 라션다는 경찰에 연락합니다. 그녀와 자나는 자수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가 어두워졌어요. 안녕하세요? 나와요. 야, 보고 싶었어? 어이. 알겠어요. 지금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손바닥을 맞대세요. 수갑을 채워 구금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실제로 여기 둘 거예요. 여기 이 경찰관들과 함께 있게 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줘. 그래. 끌자마자 새벽으로 야, 나오고 알지, 있어. 조건 없어. 나랑 수갑 좀 바꿔줄래? 알겠어. 안 할 거야. 저 힘든 사람 아니에요. 형사님과 이야기할 준비됐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당신에게는 정말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건 형사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야나는 협조적이지만 집에 있는 그녀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업무사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봐요, 여기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알겠죠? 우린 미스 로우의 휴대폰이 필요해요. 누군가 그걸 내리고 있다면.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 나 아직 말하고 있어. 알겠지? 일이 일어날 거냐면 모두 집에서 나가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즉시 나가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장난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 가실 수 있어요? 이봐요. 또 협조 안 하실 분 있나요? 형? 알겠어요. 형, 나한테 손 대보실래요? 멈춰. 내가 널 죽일 거야. 내가 그를 땅바닥에 눕혀서 죽일 거야. 나머지 모두는 즉시 집을 떠나야 해. 상황이 폭발한다. 멈춰! 우리를 망치지 마! 그래! 못하겠어. 손을 뒤로 하세요! 속방 호박 받았어? 도망쳐! 넌 체포됐어! 경찰 테이저 빼앗지 마! 왜 그래? 정신 차려! 우리 벨트에 손대지 마! 너 왜 그래? 나 사격 잘해요. 땅을 보고 다가오잖아요. 난 안 쐈어.
그래, 이제 사람 충분한 것 같아. 2명은 연행할 거야. 마침내 경사는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한다. 알겠습니다. 모두의 그리고 화장했어요. 자, 여기다. 네, 이해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가족들이 마르토니오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괜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감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경찰은 두 가족 구성원을 구금했다가 그날 나중에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야나와 라션다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응, 자기야. 토니, 도와줘. 그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아니, 못하겠어. 경찰관들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맞추지 못하게 각각 다른 조사실에 넣었어. 그리고 야날은 침착하고 차분해. 좋아, 한 가지 더 해줄게. 네가 신착갑에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 수갑을 풀어줄게. 알겠지?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저희가 협력하셨죠? 네, 맞아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당신이 경찰과 변호사에게 전화해 직접 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분명히 우리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온 거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찾아왔으니까요. 어제 엄마 집까지 여자친구 얘기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에서 그녀 아들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 생각에 그 사람들이 제가 그녀와 함께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단지 그녀에게 자수하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고 설득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라션다는 다른 이야기예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랬어요. 네 오빠가 널 죽이게 두지 않았어. 정말이야.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격한 반응은 이번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단서가 됩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형사 매튜 스미스입니다. 옆은 형사 짐 구디입니다. 라션다, 물 좀 마실래? 혹시 더 마시고 싶을까봐 맥주 하나 더 가져올게. 알겠지? 힘든 거 알지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 알겠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나 지금 손 좀 돌려요. 나 갈게. 네가 내 아들인 것 같아. 나이스. 정말이야, 나이스. 딱 한 번 나이스. 그냥 숨기려고 했던 거야. 그 전날 밤, 사실 나는 6월 26일 밤 10시에 있었어. 나는 자고 있었어. 이제 잠들 거야. 알다시피 걔네들이 나가고 사진 올리고 훔쳐가기도 해서 나는 걔네를 옷장에 숙였어. 그래서 옷장에 넣어뒀지. 정말 화가 났어. 그는 돌로 머리를 쳤고 나는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 나는 그걸 숨기려고 했어. 내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으니까 안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모르겠어. 무서웠어.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녀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살해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야나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우린 누가 데려다줘서 거기서 내렸어요. 저는 그녀의 집에 갔어요. 그녀는 아들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아들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저는 그를 찾는 걸 도우려고 왔어요. 이후 경찰이 마르토니오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있잖아요. 무슨 일이야? 처음엔 그녀가 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마침내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후에 저에게 말해줬을 때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요. 그녀는 두 아들을 잃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녀의 9살 아들이 돌로 다른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당신은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9살 아들이 8살 아들을 돌로 죽였다고 알려야 해요. 그녀가 아들을 잃고 싶지 않다 하자 저는 이미 한 명 잃었잖아요 라고 했어요. 당신은 감옥에 갈 거고 전 여기서 당신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저는 당신이 자수해 주기만을 바라요. 싱글맘인 라션다는 이미 한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은 아이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 했죠. 그녀가 어떻게 된 건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언제였는지 말했나요? 그녀는 저는 마르토니아가 늘 가출하겠다고 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들은 옷장에 갇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옷장 안에서 돌려. 그래서 그게 전부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피가 있었는지 당신은 몰라요. 아니면 피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완전히 맞지 않아 형사들이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시다면 어제로 돌아가 보죠. 사실 목요일로 돌아가 볼게요. 그분이 언제 전화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녀가 경찰에 전화하기 직전에 저에게 오전 11시쯤 전화했어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게 어제 금요일이 맞죠? 네. 그러면 목요일 밤은 어디에서 보냈어요? 저는 엄마 집에 있었어요. 엄마 집이요? 거기가 원래 자는 곳 맞죠? 네, 거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요. 저는 그 집에서 자주 자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애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녀의 옷도 세탁해요. 정말 많은 걸 해요. 아이를 위해 요리도 하고요. 엄마 집에 있지 않을 때는 집안일도 많이 해요. 자나도 이 아이들에겐 거의 두 번째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애랑 뭘 했다고 했지? 그 사람은 그 애가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했어. 알겠어. 그럼 그 애 본 적 없다는 거지? 아니, 알겠어. 그냥 내가 말했듯이 그녀가 그가 뒷문으로 도망쳤다고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어. 그녀가 언제 너에 대해 진실을 말했지? 시신이 나오자 바로 그럼 전화했어. 그녀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한테 그녀가 그랬다고? 그녀가 나한테 그를 숨겨야 했다고 말했어. 알겠어. 그래서 그녀가 어디라고 말했어? 그녀는 어디인지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그냥 그를 숨겨야 한다고만 말했어. 그녀는 경찰이 걔를 데려왔을 때 라션다가 왜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그녀는 집에 마약이 너무 많아서 집을 떠났다고 정말로 내게 말했어. 그래서 산 속에서 우리 엄마 집이 아니야. 그녀의 집에서 왜 떠났어? 왜? 그래서 그녀가 걔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았던 거야. 왜 그랬는지. 그녀가 왜 나를 떠났지? 그녀는 나한테 왜인지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 그냥 집에 마약이 있었을 뿐이야. 그게 처음부터 전부야. 물론 사실이 아니었어. 그녀는 시체 탐지견이 다락방에서 아들의 시신을 찾을까봐 걱정했다. 그녀가 너한테 자주 거짓말했니? 내 말은 그러니까 그녀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건 알겠는데 근데 왜지? 그녀가 너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녀가 결국 왔으니까 밖으로 나와서 5명 이후에 저에게 말해줬어요. 너희 둘이 사귀고 서로 사랑한 거 맞지? 맞아. 그래, 넌 서로 신뢰하는 관계야? 내 말은 그랬었지. 하지만 만약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면, 내 말은 나랑 내 아들이라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있잖아, 나는 안 그럴 거야.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진 않을 거야. 알지? 그리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자나가 라션다를 변명하려고 하지만 형사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우리는 너에게 말하지 않은 몇 가지를 알고 있어. 내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어디에서 네가 너 그 집에 있었어? 얼룸스테드에 있었어. 하고 있었어. 계속 그랬어. 아니야. 그녀랑 아이들하고 저녁 안 먹었어? 아니, 그녀가 말하기에 마르토니아가 과자랑 주스를 못 먹어서 떼를 썼다고 했어. 그게 그녀 말이야. 그래서 그 애가 도망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과자랑 주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마르토니아가 문제를 일으키면 라샤나는 어떤 행동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가 걸을 때 좀 더 탄탄해 보였어. 하여튼 또 뭐가 있어? 나는 그 여자가 연장선으로 때리는 걸 본 적 있어. 연장 코드. 그래, 아니면 해초리. 라션다는 마르토니오를 훈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 밖에 또 어떻게 해서 곤란해지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러니까 그는 캔이 들어있는 곰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어요. 그게 무게봉인가요? 네, 캐티벨 같은 거요? 아니요, 하얀 곰이요. 그거 벗고 해야 돼?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요. 하지만 완전히 벌거벗은 건 아니에요. 안토니오가 많이 훔쳐갔으니까요. 그래서 안토니오는 뭘 훔쳤나요? 음식이요. 그 사람은 남의 목걸이도 훔쳤고 그녀가 말해준 바로는 헤드폰도 훔쳤대요. 하지만 저는 음식 훔친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다른 일들도 말해줬지만 당신이 직접 아는 건 그 사람이 음식을 훔쳤다는 것뿐이군요. 네, 알겠어요. 마르토니오의 시신에서 영양실조의 흔적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봅시다. 8살짜리 아이가 배고프지 않았다면 왜 음식을 훔쳤겠습니까? 형사들은 야나가 목요일 밤 엄마 집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며 그녀를 압박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한 남자의 집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잠을 자지 않았고 우리는 그걸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치 내가 아이를 죽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있어요. 글쎄,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너희 모두 웃고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내 말은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녀가 사촌의 무덤에서 가져온 돌로.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 그냥 들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요점은 그녀가 최근 여러 번 너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고 생각해? 뭐라고?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녀가 만약에 알잖아. 왜 아들을 도우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했을까? 그녀가 곤란해지기 싫었다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왜 그녀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 했다고 말했을까? 그 애가 미성된다니까. 하지만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녀는 성인이야.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랬다면 20년, 30년, 40년 동안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난 잘 모르겠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마르토니오가 훔쳤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그 일은 옷장 안에서 일어났어. 거기서 그들이 묶여 있었을 거야. 거기선 훔칠 수 없어. 마르토니오가 학교에서도 포켓몬 카드를 훔쳤으니까. 그녀는 보통 어떻게 묶었어? 그러니까 그녀는 묶었어. 옷장문에서 현관문까지 끈을 묶었어. 나는 그냥 그 돌이 집안에 있었다는 것만 알아. 왜냐하면 그녀가 그걸 무덤에서 가져왔고 그건 그녀의 사촌 무덤에서 가져온 거였어. 그리고 그게 그녀가 가진 마지막 기억이라고 말했어. 잠깐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당신이 아이들과 있었고 그녀는 감옥에 있었고 그는 도둑질로 곤란해졌을 때 뭘 훔쳤던 거죠? 그는 도넛 스틱 한 상자를 통째로 훔쳤는데 하나만 남겨두고 결국 먹지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음식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는 소파 옆에 음식을 숨겼어요. 엄마가 방금 밥을 주셨는데도요. 음식 숨기기는 학대의 대표적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녀가 마르토니오를 다른 남자아이들과 다르게 대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말은 그래요. 형사들은 그녀에게 다시 라션다의 자백에 대해 묻습니다. 저는 너 형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네가 할 일은 그들이 한 일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야? 모르겠어요. 그녀가 돌로 했대요. 그래서요. 당신은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그 사람을 싫어했다는 건 알아요. 제가 봤어요. 존 보세요. 제가 그를 봤어요. 존. 당신은 아니에요. 저는 그를 봤어요. 마르토니오. 네, 저는 이걸 봤어요. 당신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은 내가 한다고 믿지 않아요. 하위랑 함께.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손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믿었어요. 그는 계속 마르토니오를 미워했으니까요. 그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엄마는 그와 통화 중이 아니었고 그는 마르토니오를 다르게 대했어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고 라션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마르토니오를 다르게 대합니다. 라션다는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는 던졌어요. 저는 산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 적 없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난 그걸 한 번도 가지 참아본 얘기를 적 듣고 없어. 있어. 네가 다 말했다고 한 적 없어. 하지만 네가 그가 차를 받는다고 한 적이 있잖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마르토니오가 살아있을 때야 아니면 죽었을 때야? 나는 마르토니오가 살아있는 걸 봤어. 뭐? 아마 화요일일 거야. 나는 그 남자애들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 애들은 옷장 안에 있어요. 내가 말했듯이 그녀가 그 애들을 꺼내서 먹을 걸 줘요. 우리는 판사와 얘기해 수색 영장을 받았고 당신의 DNA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서 작업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찾기 위해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당신의 DNA를 찾을 거예요. 그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제 DNA는 그 사람 몸에서 못 찾을 거예요. 말했듯이 저는 사람들과 접촉해요. 화요일에 저를 만졌다고 해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제 몸에서 당신의 DNA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의 몸이나 그와 함께 있었던 어떤 곳에서든 당신의 DNA를 발견한다면 그 말은 당신이 그가 간 곳, 그가 공격당한 곳에서 그를 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채로 발견된 곳에서요. 그게 바로 그가 당신에게 묻는 거예요. 마침내 그녀에게 이 말이 통합니다. 마르토니오의 시신이 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기억하세요? 그게 제 쓰레기 봉투고 그녀 옷은 제가 빨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건 엄마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빨아서 가져가요. 어떤 쓰레기 봉투가 사용됐는지 어떻게 아세요? 거기 있는 쓰레기 봉투는 우리 엄마 집에서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 집엔 쓰레기 봉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DNA가 이걸 막고 있어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거군요. 당신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도운 거예요. 뭘 도왔네? 맞지? 있잖아. 네가 그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 우리도 네가 그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 나는 사건이 벌어진 뒤에 도운 게 아니야. 그가 죽을 만한 사람이었어? 아니야. 얘야.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아니야. 마르토니오가 죽었어? 어떤 아이도 죽을 자격은 없어. 마르토니오가 죽을 자격이 있었어? 어떤 아이도 죽을 자격은 없어. 마르토니오도 정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마르토니오를 죽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해. 그게 다야. 더 이상 대답이 나오지 않자 형사들은 그녀를 면담실에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간다.
저도 똑같이 기소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안 했어도 어차피 저한테 똑같이 기소할 거였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족이 말한 대로 변호사를 기다렸어야 했어요. 괜히 법정에서 망신만 당했네요. 여기서 절 뭘로 입고 하나요? 살인이라니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나는 한 번도 아무도 죽인 적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릴 생각도 없어요. 난 신경도 안 써. 한편 형사들은 아직도 라션다를 계속 설득하려 하고 있어. 우리는 조나와 얘기했어. 알겠어요. 그녀가 여기 있어요. 그냥 당신이 그걸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죽인 게 아니야. 그걸 너한테 말하려. 난 너에게 말하려는 거야. 제발 믿어줘. 난 이미 알고 있었고 나를 잡았어. 내 정체성을 빼앗기고 있어. 내 아들을 위해 덮으려 했어. 그 애가 그런 건 내가 그 애를 옷장에 가둬뒀기 때문이고 그는 마르토니오 탓이라 생각했어. 내가 잠들려고 했던 때와 그를 옷장에 넣었던 때에 대해 최대한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줘. 6월 26일이었어. 내가 기억나는 건 그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휴대폰을 봤다는 거야. 네가 휴대폰을 봤지. 타이밍이 좋았지. 밤에 몇 시였어? 우리는 8시 30분쯤에 잠자리에 들었어. 나는 9시 40분쯤에야 그가 그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나는 시간을 안 보고 그냥 화나서 일어났어. 그한테 진짜 나의 열받게 한다고 했어. 그만해, 알지? 내가 들은 건 아들이 엄마 얘가 자꾸 나 때려라고 한 말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일어났고 옷장은 열지 않았어.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 내가 일어나기 전 그가 아들을 몇 번 때렸는지는 몰라. 이후 여자친구와 다시 누웠지만 그는 또 아들을 때렸어. 나는 정말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그래, 이 자식 얼굴에 망할 놈 진짜. 내가 그만하라고 말했어. 내 아들한테 그만하라고 했어. 알지? 그래였어. 진짜라니까.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그애한테 뭔가를 한 방 먹였어. 그리고 나는 트럭 안에서 아들을 안고 덮으려 애썼어. 난 그를 가방에 넣었어. 그는 말했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는 그 바위가 로빈이라는 뜻이 아니었어. 그를 죽이지 마. 우리 쥐문이 그 바위에 있었어. 내가 아들한테서 가져왔고 그게 아들 옷장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조나처럼 그녀도 물적 증거가 자신을 연루시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럼 조나가 너랑 같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거기서 얼마나 자주 지냈어? 자주 그랬어. 이건 조나가 형사들에게 말한 것과 완전히 달라. 그녀는 마르토니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알았다고 했어. 그래서 수요일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조나도 너와 함께 있었고. 언제? 그를 가방에 넣을 때 가방은 어디서 났어요? 집에 있던 가방들이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거기 있었고 가방을 들고 당신을 위해 잡아주고 있었나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녀의 DNA가 비닐봉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괜찮아요. 안 돼요, 그는. 안 돼요, 그는 떠났어요. 나는 그리고 하지만 괜찮아요. 그녀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녀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가 그를 죽인 건 아니죠? 아니요. 그녀는 그냥 도우려고 할 거예요.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녀가 당신이 그를 넣었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즉 두 분 모두 그를 가방에 넣을 때 이미 그가 사망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건 당신과 조였죠. 조나. 너랑 조나가 그를 가방에 넣었잖아. 너는 조나가 그를 찾으러 나갔다고 했지. 그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게 네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거야? 난 이걸 찾고 있어. 마르토니오가 정말 말랐다는 건 알아. 그가 그래. 왜냐면 나 거짓말할 거야. 나는 가난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만약 내 집에 오면 나는 본다. 내 캐비닛도 비어있고 냉장고도 비어있고 모든 게 다 비어있어. 우리 모두 살이 빠지고 있어. 나는 50파운드나 뺐어. 예전엔 더 컸어. 너는 내 학교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아무도 그 애한테 간식을 안 줘. 왜냐면 그 애는 간식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 애는 다른 애들은 간식을 받는데 걔는 착하거든. 근데 그 애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래. 누가 그 애 때문에 전화했어. 경찰이 와서 그 애를 정신과로 데려갔어. 마르토니오는 정말 통제가 안 돼. 근데 그 애는 ADHD가 있어. 그 애는 게임을 좋아하는 애야. 분명히 내 정신 건강 문제를 물려받은 거지. 아니면 더 단순한 설명이 있을까? 마르토니오가 그렇게 행동한 건 엄마가 그 애를 굶겼기 때문이 아닐까? 형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검시관 보고서가 손에 들려있다. 그는 우리에게 머리에 돌로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살해됐나요? 그게 바로 맞아요. 우리가 알아내려던 거예요. 그게 그는 어땠는지 그게 바로 제가 그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요. 부상을 입었어요. 그는 살아있었어요. 부상은 아니었어요. 그것으로는 그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가 살아있었나요? 그는 정말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그가 막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계속 갔어요. 조나가 뭘 했나요? 당신 하는 걸 봤나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지어낼 수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거나 지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요나와 라시온다를 따로 두는 게 정말 효과적인 거예요. 형사들이 둘을 서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아시죠? 저희가 이미 얘기 나눴다는 걸. 요나에게요, 그녀가 제발 저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모르겠거든요. 만약 계속 때린 게 아니라면 그가 어떻게 죽었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둘이 가장 자주 옷장 안에 함께 있었어요. 저도 몰라요. 더 말씀드릴 게 없고 아는 건 다 말했어요. 제 아들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애가 실종된 일에 대해 우리한테 뭐라도 말하라고 그에게 시킨 적이 있나요? 주변에 어떤 것에 대해요? 그가 조나가 역할을 하라고 오빠가 실종된 것처럼 행동하고 울라고 시켰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라시온다는 점점 조나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조나에게 다시 가서 그녀가 이에 대해 뭐라고 답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옷장 안에서 싸우는 동안 당신 둘이 같이 자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네, 그녀가 여러분에게 말했으니까 저도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돌은 집에 있어요. 그건 하트 모양의 발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 옷장을 열었을 때 소년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고 그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맹세컨대 내 아빠를 걸고 말하는데 그 소년은 그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알겠어요. 그의 형도 그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도 거기 있었고 정말 거짓말할 수 없어요. 진짜로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녀가 그를 가방에 넣었어요. 제가 말했듯이 그 세탁물 가방들 말이에요. 저는 늘 직접 빨래하거든요. 그녀가 그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를 옷장에 넣은 게 마지막이에요. 네, 우리가 당신이 그녀가 우리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린 점은 존중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시라고요. 우리는 그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마르토니오가 안목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건 즉 목이 졸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조날은 계속해서 돌이 그를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형사님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려는 거예요. 그냥 떠나려는 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라션다가 당신이 손을 댔다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이 제가 마르토니오에게 손을 댔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를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본 게 거기였나요? 그녀가 뭘 했죠? 그러니까 그녀가 끈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녀가 끈으로 또 뭘 했죠? 그녀가 뭘 했는지 다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제가 그녀를 막아야 했던 건 기억나요. 마르토니오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건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건 그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맹세해요. 오늘은 아니에요. 그녀는 그 끈으로 그를 목 조르지 않았어요. 그럼 그녀가 언제 그랬죠? 그녀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저랑 그녀가 언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집을 나갔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말했듯이 마르토니오보다 더 잘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만약 라션다가 예전에 마르토니오의 목을 졸랐다면 그날 밤에도 또 그러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의사는 9살짜리 아이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마침내 요나가 무너집니다. 저는 그녀가 그 끈으로 그를 조르는 건 못 봤어요. 그럼 뭘 보셨나요? 그녀요? 착용했나요? 저는 그녀가 목발을 사타구니에 넣는 걸 봤어요. 그래, 이제 이해했네. 그런데 너 그에 왜 목발 대고 있어? 못하는 것처럼. 마토니아는 내가 말했듯이 그를 옷장에 넣었어. 마토니아는 여전히 모든 것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닿은 게 아니었어. 그의 목에 절대 닿지 않았어. 그의 목이 얼마나 가느다란지 보이잖아. 그녀에게 목발이 너무 커서 그냥 밀어 넣었다고 한다. 그녀가 말했다. 조용히 안 하면 쏴버릴 거야. 알겠어? 그게 그녀가 한 정부야. 그래도 그녀는 목발을 어디에 넣었어? 아마도. 너 목을 잡고 있잖아. 그래. 아마도 그래. 아니 나는 할 거야. 쓰레기통에. 아니 위에. Please가 그게 뭐예요? 내가 말한 거야. 목발이 오늘 밤 나는 그녀야. 마르토니아. 그리고 그녀는 그가 목이 가늘다고 찔렀어. 그래서 그 목발이 그러니까 그게 병 모서리에 닿았고 그의 목에는 닿지 않았어. 내가 말했잖아. 목발이 살인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립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녀는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 일을 줄이려 뭐라고 말할지 앞에 있는 바위. 왜 목발이 쓰레기통에 있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게 사용됐으니까.
아니, 신용 호스들이지 종교가 아니야. 그녀는 이미 목발을 짚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거나 무슨 일이 있기 전부터 이미 쓰레기통에 있었어. 우리는 증거를 숨기려고 하고 있어. 내가 말하지만 그들이 너에게도 살인 혐의로 기소할 거라 확신해. 그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의 결정이야. 그래서 우린 해보긴 했어요. 우린 해보긴 했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미안해요. 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야. 근데 저는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나에게서 얻을 걸 다 얻은 뒤 그들은 라션다에게 돌아갔어요. 지금은 오후 8시 55분입니다. 우리는 방금 조나에게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가는 중입니다. 감옥에? 네, 당신들도 둘 다 영장이 있어요. 그럼 바로 그녀를 쫓아난 거예요? 네, 선생님. 우리가 아직 밝혀야 할 거짓말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 제대로 생각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이 일에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우리는 당신이 안 했다는 걸 알아요. 법정에서 그녀와 또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예요. 저 가요. 또 뭐가 있죠? 우리 엄마는 걔가 애들한테 그런 짓을 시킬 때 거기 없었고 제 아이들도 봐줘요. 이제 그녀는 여자친구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했던 거죠? 그럼 왜 목발을 치워야 했던 거죠? 그 목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미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왜 목발을 버려야 했던 거죠? 왜냐면 저는 이미 그날 목발을 안 밤이요? 쓰고 있었어요. 네, 그날 밤이요. 그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목발을 버려야 했죠? 목발이 버려졌어요. 그날 밤에 목요일 쓰레기 수거차가 왔으니까 목요일 나도 노력해. 쓰레기 차는 목요일에 와. 거짓말할 이유 없어. 라션다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젠장. 그러니까 그를 전선으로 때리고 이상한 일을 시키는 학대에 대해서 약속. 그녀가 너한테 그도 바람을 폈다고 말했어? 그녀가 그랬어. 그래. 그녀가 그랬어. 그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는 너도 그래야 해 친구야. 아니야 친구야. 그녀가 친구야.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아니 그녀가 아니야. 그녀가. 그럼 그녀가 뭘 했고 어떻게 한 거야? 그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했어 내가.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내 아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제발요. 말할게요. 누가 그를 죽였나요? 누가 그를 죽였나요?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그를 죽였나요?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했죠? 누가 했죠? 누가 그를 죽였는지 우리는 알아요. 만약 내가 했다면 나랑 그녀가 한 거죠. 그는 주방에 있었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린 그걸 알아요. 난 내 아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죠? 마침내 그녀가 인정하네요. 그리고 계속 그녀는 내 아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녀가 너한테 뭘 시켰지? 너는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를 그냥 목발로 그를 쳤어요. 어디를요? 그의 다리 같은 데를 쳤어요. 저기 애들 목도 지니었어요? 저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맹세코 몰라요. 절대 제 아이를 죽일 리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 애가 아직 어린애라서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옷자리에 들어간 뒤 죽었어요. 둘 다 싸우며 소리 질렀는데 왜 그가 죽었죠? 어떻게 죽은 거예요? 당신들이 그를 계속해서 학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네데가 뭐든 그래 있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정말 존경스럽네요. 근육도 없었고 굶주려서 지방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를 찢었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당신이 계속 그를 때렸으니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목발로요? 저는 안 그랬어요. 줄로요. 진심이에요. 저 그렇게 때리진 않았어요. 진짜로. 그녀가 했어요. 몇 번이나 그를 때렸어요? 5번도 안 됐어요. 다이아몬드 5개들 타고 그래서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이 8살 아이의 무게입니다. 당신은 목발로 5번 때렸어요. 그리고 그게 그 아이 다음이에요. 분홍색 줄로는 몇 번 했죠? 그 아이가 서 있을 땐 목발을 그의 목에 갖다 댔어요. 그건 그녀가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깨운 게 아니라며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조나가 라션다를 탓하고 라션다가 조나를 탓하지만 둘이서 함께 그 일을 덮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선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제 아들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당신 아들의 살인사건 마라톤이요. 그들은 둘 다 살인과 시신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한 사건을 준비하는 동안 형사들은 학대의 오랜 역사를 밝혀냅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아동복지국은 2022년 5월부터 라션다를 주시해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들 양육권이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녀는 양육권을 되찾았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에도 경찰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마르토니오가 사망하기 6개월 전
이었습니다. 라숀다는 이모가 칼과 총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911에 신고했습니다. 집에서는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줘야 하고 나는 그럴 필요 없어. 그 애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당신은 그냥 그녀가 없어지길 바라는 거죠. 맞죠? 그래. 그리고 나는 그녀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녀가 집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보내. 미리 말하지만 우리는 집에 가. 있잖아. 애기가 고생할 거야. 그들은 집에 갈 거고 왜냐면 걔들이 6살이랑 8살이거든. 라숀다의 이모는 그때도 경찰에게 경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너무 늦어버렸다. 라숀다와 존나는 둘 다 유죄를 인정했어. 둘 다 1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마르토니오에게는 약간의 정의가 실현된 셈이야. 그는 짧은 생애 동안 학대와 영양실조에 시달렸거든. 존재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게 했고 그의 형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그의 형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 했다. 이 충격적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전하게 지내시고 채널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곧 더 디코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